DLF에 이어서 펀드 환매 중단까지 사모펀드에 입단 경고음이 울리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사모펀드의 문제점과 투자자 보호 방안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사모펀드가 이렇게 사고가 잦은 이유 뭘까요? 네, 공모펀드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사모펀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규제가 더 완화된 상태입니다. 네. 지난 2015년 개인 투자자들의 최소 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더 낮췄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 완화안을 또 내놨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09년에 127조 원 규모이던 사모펀드 전체 투자액은 지난 6월 기준으로 461조 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권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모펀드 덩치는 커졌지만 소비자 보호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자,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말씀드린 그 DLF 사태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15년도에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면서 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전문성을 갖췄다는 이유로 해서 이 투자자 보호 장치 중에 하나인 투자 적합성, 또 이 적정성 원칙을 의무 조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규제 완화 이전엔 은행 직원이 투자자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한 후에 상품 가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투자 권유를 못하게 했습니다. 네. 또한 이 과장 광고로 이어지기가 쉬운 투자 광고도 이때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최근 금감원 중간 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원금 손실이 없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고객에게 대량으로 보낸 게 발각이 됐는데 예. 이것도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은 과거에도 이런 유사 문제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또 일으켰어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은행의 잘못된 영업 관행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은행은 2005년도에도 이 파워인컴 펀드라는 고위험 파생 상품을 불안전 판매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이 불안전 판매에 책임 있는 직원들에게는 정직 3개월 또 감봉 3개월 조치를 취했는데요. 기관 경고를 받으면 이 새로운 사업 진출에는 제한을 받긴 하는데 영업의 일부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또 불안전 판매가 비이자 수익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경영진의 영업 전략이라든지 성과 제도와도 엮였기 때문에 이 직원 몇 명을 제재하는 걸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DLF도 그렇고 라임 운용 사태도 그렇고 사모펀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금융위가 조만간 사모펀드 투자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이 투자상품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에 DLF가 상품 설계부터 운용 또 판매 전 과정에 걸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큰 줄기는 불안전 판매를 근절할 소비자 보호 방안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DLF 같은 초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를 어느 수준에서 규제할지 또 불안전 판매 적발 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지 등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사모펀드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고위험 상품이라서 일반인들은 쉽게 투자하기 힘든데요. 자, 그래서 아예 은행 창구에서는 판매를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금과 적금처럼 안전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파는 게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소비자도 모르고 파는 사람도 모르는 이런 상품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전 판매라기보다는 사기 혐의에 가깝습니다. 절대 파생 상품이 은행에서 판매되지 않아야 된다. 반면 금융 소비자의 상품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벤처 등 모험 자본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현재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과 같은 상품을 판매 금지를 하게 되면 해당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위험, 따라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업들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로 다만 불안전 판매는 잘못된 것인 만큼 처벌 강화와 같은 재발 방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자, 사실 금융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자, 이런 투자자들을 속이는 불안전 판매 같은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불안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뿌리 뽑으려면 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금소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불안전 판매 입증을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피해 배상액을 강화하는 한편 이 집단 소송의 길도 열어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하는 문제 등 이 정부 조직법 개정과 엮여 있는 문제라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데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는 그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들이 지도록 하고 손해를 입혔을 때는 3배 이상 그 징벌적인 그 배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위험은 애써 외면하고 높은 수익률만을 쫓는 그릇된 투자 방식.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투자자를 방패로 삼는 금융사의 모럴 해저드. 이 둘의 이기적인 만남이 DLF 손실이나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과 같은 사태를 낳았습니다. 타인의 무지를 악용하는 거래는 도둑질과 같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사의 행태엔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투자자 역시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